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먼저 2024년 5월 학력평가 미적분 해설 강의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공식 게시판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부분을 칠판에서 촬영을 했는데 옆 강의실에서 이제 촬영하고 있던 분과 오디오 주파수 전파가 겹침으로 인해서 좀 노이즈가 좀 끼게 되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찍었는데 아쉽게도 영상만 남아있고 음성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무슨 소리냐, 나는 이제 그걸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참에 제 채널도 한번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구독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소식이나 제 어떤 상황들을 다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참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특성상 그냥 보고 사라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좀 제 채널이 특히나 다른 수학 유튜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 채널인데 좀 이참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에 관한 간단한 총평 하고요.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문항에서 워낙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적분도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나머지 앞부분은 쉬운 계산 문제였던 것 같고요. 25번은 그냥 요렇게 그냥 같은 길이 같다 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극한 계산이었고요. 26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비수열 극한은 항상 뭐가 결정한다? 공비의 절대값, 공비의 크기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비가 x고 얘는 x분의 4니까 누가 더 크냐를 빨리 보시면 빨리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 3줄 만에 답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27번은 너무 쉽죠. 한 줄 만에 풀 수 있는 역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의 관건은 282930이잖아요. 28번은 그야말로 이제 덧셈 정리를 물어보는 계산 문제입니다. 5월달 시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8번을 내다 보니까 좀 꼬아서 계산이 좀 들어가게끔 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해설을 열심히 했습니다. 총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조건, 이게 왜 있냐라고 하는 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거를 그냥 내가 미분을 할 거냐, 미분을 생으로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다 미분하지 않고도 관계식만 가지고도 빨리 풀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이 부분까지 오잖아요. 이 부분까지. 자,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스포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에 이 부분에서 그냥 계산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오죠. 요게 이제 보통의 이제 해설이 되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 역방향을 보고 좀 더 계산을 좀 줄이는 풀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좀 더 28번에 대한 공부가 잘 될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도 이번 미적분 문항 중에 제일 좋은 문항이라 할 수 있고요. 반드시 학습이 돼야 되는 문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최단 시간에 풀 수 있는 풀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풀이의 개연성까지 다 설명을 제가 다 한꺼번에 하니까요. 꼭 좀 다른 문항은 아니더라도 29번만큼은 꼭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9번은 최근 대세 중에 대세고, 얘는 수능까지도 가는 테마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다음 30번입니다. 30번은 작년 수능 29번의 향기가 났습니다. 작년 수능 29번의 향기가 났고, 그냥 계산 문제고, 등비급수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면은 굉장히 빨리 풀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 얘가 절대값이 감소한다는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얘 따라간다, 갈아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 갈아탈 건데 라고 하는 그것이 밑에 나오는 이 P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28, 29, 30 중에 가장 쉬운 문제는 30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무등비가 안 나오는 시점에서 최근 들어 등비급수 문제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3도극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29번 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문항에서 출발할 거고요. 아마 유튜브는 제가 지금 올릴지 말지 아직까지도 지금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아마 올린다면 아마 총평이랑 28, 29, 30 이 세 개만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무튼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 있는데 여러분 육모에 도움이 되는 영상, 육모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꼭 좀 그것도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육모 예상 문제, 예상 테마 좀 뽑아드리고 여러분이 육모를 보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도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꼭 여러분 도움 받으셔가지고 6월 모의평가 때 좋은 성적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 출발합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좀 어려웠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약간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고, 문항 자체를 이제 약간 덧셈 정리해서 출제를 하기는 해야겠고,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좀 꼬아서 28번으로 내다 보니까 좀 뭔가를 좀 숨겨야 되기도 하고, 뭔가 보이는 부분을 좀 포장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계산이 힘들게 좀 꼬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좀 계산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큰 틀에서 물주기는 비슷한데 중간에 역방향을 보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방향 보는 것까지 총 두 가지로 해설을 해드릴 거고, 중간중간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이 조건들이 사실은 뭘 담고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를 다음과 같이 줬을 때 탄젠트 B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단 항상 우리가 뭘 구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인지를 해두고 계세요. 그럼 첫 번째, fk와 gk가 0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k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자, 일단 이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라는 이 조건을 보면은 일단 생각나는 게 사이값 정리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놓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놓고 2분의 파이 놓고 서로 부호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k를 넣어도 0이다, 여기에 k를 넣어도 0이다가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f의 k는 써볼게요. a sin k 빼기 코사인 k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언제 는 0되냐 이 말인 거예요. 보통 근데 이런 삼각방정식을 보면은 보통은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사인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뭔가 나눌 때는 고민해야 될 게 코사인이 0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조건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조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코사인이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이때 코사인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A 탄젠트 K가 1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K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탄젠트 K가 A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하나 얻게 되어집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G의 K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GK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GK라고 하는 거는 2에 2K-B 빼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언제 는 0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수가 0이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K가 뭐가 될 때예요? K가 2분의 B일 때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얻었어요. 자, 이때 잘 보셔야 될 게 일단 탄젠트 B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 순간 딱 이게 지금 덧셈 정리를 묻는 거구나 정도는 이제 눈치를 깔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5월 학력 평가의 시험 범위가 거기까지이기도 하고, 어차피 뭐 뒷부분 미분법이나 적분법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얘가 보면 어때요?
2분의 b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탄젠트 b라고 하는 얘는 사실상 뭐냐면은 탄젠트 2k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이게 덧셈 정리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빨리 눈치를 까주면 되는 거고, 이걸 미리 써놓으면 좀 더 유리하잖아요. 일마탄탄 탄풀탄이라는 공식은 알 거고, 탄젠트 k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a분의 1이라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바로 써버릴게요.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지고 2배니까 a분의 2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이제 통분을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a 제곱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가 a의 제곱분의 2a가 돼요. 그래서 a의 제곱이 약분이 된다고 보면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뭐냐면 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a를 구하라가 이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냥 a 구하는 겁니다. 그 a를 뭐로 구해달란 얘기예요? 밑에 있는 나 조건을 가지고 구해달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나 조건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 번 정도는 다 약간 멈칫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f 곱하기 g가 미분이 2fx다 라고 했을 때 이 fg를 내가 지금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하기 싫게 생겼거든요. 어쨌든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좀 하기 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미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때도 제가 좀 소스를 드릴게요. 이때 이걸 좀 미분을 좀 빨리 좀 처리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차피 얘가 유일한 힌트이기 때문에 이 힌트 가지고 뭔가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려면 스토리상, 문제의 스토리상 이 식은 나에게 뭘 주는 거냐면은 어떤 F와 G 사이의 어떤 관계를 무조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찾아야 돼요, 관계를.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넣어서 미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미분해 보는 거야.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게 2배 F다. 그냥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그러면 이 식은 무조건 나에게 어떤 관계식을 줘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F가 있고 F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휙 하고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프라임의 G라고 하는 거는 F로 묶어내면 2-G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봐도 지금 되게 이게 지금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보이세요? 2-G 프라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G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의 어떤 모양을 간직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할게요. G'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2배의 exponential EX-B 요렇게 되어지고 빼기 1은 미분하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G'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G'이라고 하는 거는 자 2로 묶어내면 1-exponential EX-B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드디어 관계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뭐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G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계산의 어떤 그 적는 거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2배의 G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이거 우리가 원하는 식은 뭐냐면 자 프라임의 G가 마이너스 2배의 FG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이 얼마다? 4분의 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함부로 뭘 하면 안 되냐면은 이 G를 함부로 막 약분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G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이 G가 0이 되는 게 언제였어요? 바로 2분의 B였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켜주는 해가 하나가 2분의 B였던 거야. 나머지 뭔가 해가 있겠죠. 그 해들을 쭉 합한 게 뭐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A를 구해내야 되고 그 A를 구했을 때 뭐가 정답이다? 여기 있는 얘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상기시키고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넘겨서 예쁘게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로 묶어내면요. 2배의 F 더하기 프라임 이렇게 되어지고 얘가 는 0 이렇게 식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때 얘가 0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2분의 B라고 하는 해가 나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서 0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그대로 이제 써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써보겠습니다. 2배 fx라고 하는 거는 2a의 sin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코사인 x 여기까지가 2배 f예요. 자, 그러면 이제 f'을 더할 건데 f'은 그냥 위에 있는 그 f식을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a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은 미분하면 사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사인 x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얘가 는 0 되는 걸 만족시켜주는 것이 남아있는 모든 해가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한번 조건을 보세요. 여기서 왜 얘가 이런 조건이 있느냐. 앞에서 이 조건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양변 코사인 나누라고 하는 조건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양변 코사인은 나누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코사인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장해주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변의 코사인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2a의 탄젠트 마이너스 2 플러스 a 탄젠트 x 얘가 는 0이 되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탄젠트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묶어놓고 넘겨서 바로 나누겠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암산이 되시죠? 그럼 얘가 2a 더하기 1 얘가 이제 분모로 오게 되어지는 거고 얘가 넘어갔으니까 2-a 이렇게 될 거예요. 다 하실 줄 알죠? 넘어갔고 묶고 나눴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남아있는 해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해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봐요. 이걸 만족하는 해가 뭐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바로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아요? 한 개라고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위에서 요 범위를 줬잖아요. 열린 구간 줬잖아요. 탄젠트가 한 바퀴야. 한 바퀴. 탄젠트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인 거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요. 그 실수를 만족하는 값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걔를 제가 그냥 베타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상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그 모든 해의 합이 4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과론적으로 2분의 b 더하기 베타가 4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의 영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따가 역방향 봐서 좀 빨리 계산을 줄이는 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왜 계산의 영역이냐.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뭘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탄젠트 4분의 파이를 구해요. 그럼 얘가 지금 1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1은 뭐가 돼야 된다? 탄젠트 2분의 b 더하기 베타가 돼야 돼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덧셈 정리를 쓸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요? 탄젠트 2분의 b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죠. 아까 전에 분명히 이 2분의 b가 뭐였어요? 그냥 k였잖아요. k가 2분의 b가 되었고 그게 분명히 a분의 1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던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고 있는 상태고 탄젠트 베타만 알면 되는 건데 탄젠트 베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얘도 a에 관한 식, 얘도 a에 관한 식인 거니까 여기 있는 얘도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좀 복잡하지만 그러면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럼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계산을 제가 해드릴 거고 일단은 이것보다 좀 더 빠른 템포로 문제를 푸는 역방향부터 한번 소개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잘하려면은 반대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자, 이때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좀 이걸 보길 원하냐면요. 이렇게 보길 원해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봐요. 1 더하기
2 곱하기 a 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a, 2a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얘를 뭐로 좀 쳐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냐면은 요 2라고 하는 걸 탄젠트 p 이렇게 두고요. 여기 있는 a를 탄젠트 q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게 바로 탄젠트의 p 마이너스 q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탄젠트의 p 빼기 q라고 하는 덧셈 정리로 보이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때 여기 있는 이 베타가 p 마이너스 q랑 같아지면 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딴 게 같아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삼각반정식 풀 때 항상 이제 탄젠트에 관해서 풀 때 1, 4분면 체크하고 3, 4분면 체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어져 있는 조건이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까지 한 주기 턴에서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정식이 있게 되어지면은 무조건적으로 베타랑 p-q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이제 p-q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요, 여러분이 지금, 베타, p, q 너무 문자가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탄젠트 q가 a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탄젠트 k가 a분의 1이었어요. 이때 말하는 이 k가 2분의 b였던 거죠. 그래서 이 탄젠트 k가 a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a와 a분의 1 사이에는 현재 역수관계죠. 역수관계니까 뭐를 알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Q랑 여기 있는 K는 합해서 90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Q라고 하는 것이 Q가 뭐가 되어진다? 바로 2분의 파이 빼기 K다. 요렇게. 혹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B다.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분명히 모든 해의 합이 4분의 파이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해가 분명히 K였습니다. 이 K가 이제 2분의 B였죠? 얘를 한 덩어리로 그냥 생각할게요. 여기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가 베타인데 베타가 P-Q였어요. 그러면 이들의 합이 지금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혼동을 제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K랑 P 빼기 Q 이렇게 보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K 더하기 P 마이너스 Q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Q라고 하는 것이 2분의 파이 빼기 K였죠. 합해서 90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K가 되어져요.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4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2K가 되고요. 플러스 P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4분의 3파이가 되어집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P를 넘기셔가지고요. 2K가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P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2K를 구하시면 돼요. 그 탄젠트 2K를 아까 전에 구했잖아요. 아까 전에 뭐라고 구했냐면은 A제곱 빼기 1분의 2A라고 분명히 아까 구해놨었어요. 맨 위에 처음에 할 때 요렇게 구해놨었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이것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P 얘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끝났어요. 얘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탄젠트 P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이세요? 탄젠트 P가 2라 그랬어요. 그쵸? 2라 그랬어요. 얘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탄젠트 P가 2예요. 요렇게.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얘 마이너스 1과 2를 요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마이너스 3이죠.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 정답이 뭐가 된다? 네, 그냥 3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탄젠트 2K를 구하는 거였고 이거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A를 구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목표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이게 정답이 되어지는 거고 바로 정답이 3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방향을 좀 볼 줄 알면은 좀 계산을 좀 줄일 수 있기는 해요. 요건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그것만 계산을 빨리 보여드리고 요거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풀이가 뭐였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A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A를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아까 했었죠. 네, 첫 번째 해가 2분의 B. 분명히 요 2분의 B가 K였어요. 요게 지금 K였어요. 네, 그래서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다 라고 했고요. 탄젠트 K 더하기 베타가 1이다. 이걸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것도 공식을 써주시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K. 분명히 또 이제 또 잊어버리신 분 계시겠죠? 네, 탄젠트 K는 네, A분의 1이었습니다. A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탄젠트 베타는 여기 있죠. 이게 좀 복잡죠. 탄젠트 베타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오면 되고요. 일단 위에는 이제 뭐가 올라가요? A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요게 지금 1이다로 처리하시면 돼요. 요 식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빠르게 통분을 그냥 시도를 할게요. A에 2A 더하기 1 이렇게 오시고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2A의 제곱 A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뭐가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A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A 이렇게. 그리고 얘가 2가 되어지는 건데 빼는 거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위에는 통분을 할게요. 통분하면 역시나 A에 2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위에는 뭐가 올라가요? 2A 더하기 1이 올라가죠? 그리고 더하기 이쪽에는 뭐가 올라가요? 이쪽에는 A가 올라가죠. A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똑같이 분모를 이렇게 약분 처리해 주시면요. 2A의 제곱 2A 빼기 2분의 여기는 뭐가 되어져요? 여기는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분자 분모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같다고 처리해버리면은 위에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은 3A의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신 분도 혹시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얘랑 밑에 있는 얘랑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2A로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얘가 2A가 3A 제곱 빼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확 위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얘인데 여기 있는 2A 대신에 3의 A 제곱 빼기 1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시켜 주면은 근해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 제곱 빼기 1이 약분이 되어서 똑같이 정답이 3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좀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그 처음 칠판에서 찍었던 것보다 못한 것 같은데 설명이 이게 약간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제가 잘 해드릴게요. 어쨌든 상황상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조건은요 그냥 이 코사인 나누라고 준 조건이고요. 여기 있는 이 조건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처음부터 탄젠트 2K였어요. 그래서 미리 얘를 그냥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빼기 1분의 2A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거고, 여기는 얘를 그냥 막 때려놓고 미분을 하는 것보다는 요 관계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요거의 해를 구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미 앞에서 G가 0이 되어지는 거는 구했잖아요. 요게 지금 K잖아요.
K는 현재 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쪽에서 0이 되는 부분 찾는 게 되어지는 거니까 역시나 여기서 쭉 넘어오시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X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역방향을 보게 되면 좀 더 좀 계산이 좀 줄어들어서 빨리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근데 뭐 빨라봤자 뭐 옆에 있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방향을 본 풀이고 이게 이제 그냥 막 넣어서 계산한 거잖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요게 좀 크죠.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요 2a 넘겨서 넣는 게 좀 네, 계산을 확 줄여주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28번 뭐 지금쯤이면은 다 한 번쯤 오답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역방향 보는 거지. 역방향 보는 거. 요런 역방향 보는 것만 한 번 더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은 너무 중요한 문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5월 학력평가 미적분 문항 중에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거의 유일한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있는 28번 같은 경우는 다시 수능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약간 상반기 모의고사 5월달 전용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항은 수능까지도 간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 수능에서 여러 가지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에 도형 끼는 건 너무 중요한 문항이 되어지고 아마 평가원에서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 9월 모의평가 29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문항이고요. 그 이후에 꾸준하게 여러 가지 미분법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제 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막 조성되다가 마지막에는 제 기억에 아마 3점짜리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이런 음함수 미분법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능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추세가 원래 그 미적분에 늘 나오던 터줏대감인 그 도형 문제 2개 이제 1단원 무한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무등비라 그러죠. 네, 1-R의 초항 그 도형 문제와 흔히 말하는 삼도극이라 불리는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라는 문제가 반강제적으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킬러 이슈에 의해서. 물론 무등비는 어디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삼도극은 사실 물론 2023 수능 28번은 킬러로 지적을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2022 수능 29번이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빡 박혀 있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미적분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도형의 후보가 이 파트입니다. 도형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트가 여기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능 때까지도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29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요소가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쓴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그거 풀지 않고 그거 말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푸는 방법은 걔를 쓰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1학년 교과서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딱 정규과정으로 나와 있지는 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나와도 정규과정이 아니라 좀 뭐 읽을 거리 이런 거로 이제 귀퉁이에 좀 치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빨리빨리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잘 들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출발합니다. 그림과 같이 쭉 있죠? 요 설명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이 되어지는 거고 이 길이가 이제 2가 되어지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F세타예요. 그리고 어떤 세타 제로라고 하는 한 순간이 주어져요. 한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일 때의 코사인 값이 8분의 7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프라임의 값을 구하라고 시킨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절반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말하는 뭐 y를 x에 관한 식으로 보고 그냥 미분한다. 뭐 흔히 말하는 여러분 개념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미분하세요 해가지고 2x 더하기 2y의 dy dx는 0.
여기 있는 이 y를 x로 보고 미분하는 거. 이걸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하는 방법만 아는 거야. 이게 주는 의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 x, y에 관한 어떤 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y는 하고 이제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얘를 미분해도 되는 거죠. 그게 dy, dx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함수는 이걸 양함수로 못 바꾸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제가 뭐 늘 설명을 드리지만 뭐 코사인 xy 더하기 ln x 빼기 2의 y는 뭐 1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 여기서 y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양함수로 못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 바꾸는 거를 그냥 바꿨다고 치고 그 y가 x에 관한 어떤 식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주는 걸 우리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어떤 도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필수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자가 2개여야 합니다. 문자가 2개여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식은 몇 개 나와야 되냐면 2개 나오면 돼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문자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식이 2개 나오면 돼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자, 근데 항상 문제를 보면 지금과 같이 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하나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되셨죠? 다음 두 번째, 최근 들어 어떤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고 음함수 민법이 나왔을 때의 대세는 사인 코사인 법칙입니다. 특히나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원에 처음 등장했던 것이 이제 2022년 9월 평가원 29번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작년 한 해 이제 수능에 임박해 왔을 때 이게 약간 이제 킬러 이슈로 인해서 예상되는 도형 문제로 지목을 받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여러 봉투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다 뭘 사용하게 되어지냐면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인 법칙도 쓰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항을 학습을 한다, 수능을 준비한다 했을 때 행동 강령은 뭐냐면 나 그냥 코사인 법칙 쓸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최근에 수능은 약간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그런 행동 강령들이 되게 중요하게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2가지 생각하시라고. 첫 번째 뭐라고요? 문자는 2개다. 그래서 관계식이 2개다. 다음 두 번째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내가 어떻게든 쓰겠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쓰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항상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에 여기 어떤 중점이 있겠죠? 그럼 이 선을 뭐라 부르냐면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A라고 그러고 B라고 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배의, 자, 이 길이를 C라고 하고 같아졌으니까 이 길이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요 식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평면 좌표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저희 때는 이걸 필수로 배웠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 교과서에서 약간 정규 과정으로는 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교과서에서는 아마 읽을 거리로 귀퉁이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정석이나 개념 원리로 보통 공부를 하시니까 그 책들에는 이 식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단원이 평면 좌표다 보니까 평면 좌표 위에 올려가지고 좌표를 찍어서 증명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우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을 내가 사용한다 라고 치면은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지금 1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뭘 써버리면 되냐면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2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써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안 그래도 문자가 두 개여서 하나가 필요했는데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그냥 A로 둬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이 길이 그냥 A 둬버리고 여기에서 뭐 써버리면 코사인 써버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원했으니까. 됐죠? 자, 빨리 답부터 내고 다른 풀이의 어떤 가능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식은 파푸스의 중선정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제곱, 그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쓸게요. F 세타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2배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죠. 4 더하기 1은 5니까 2, 5, 10이 되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썼긴 썼지만 여기 있는 이 A가 뭐에 관한 식이라고요? 네, 세타에 관한 식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처음부터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코사인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요. 2배의 끼인변. 끼인변이 현재 A이니까 2A잖아요. 4A분의 앞의 제곱, 여기 A의 제곱, 2의 제곱 4. 그러니까 A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이 되어지는 거니까 A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A와 세타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2개의 식이 나왔고 여기다가 세타제로 한번 놓고 여기 세타제로 한번 놓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세타제로 놓고 이거 미분한 다음에 세타제로 놓고 끝이에요. 되셨죠? 자, 뭐부터 할 거냐면은 자, 요거보다는 자, 요게 낫겠네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 제로라고 하는 것이요. 4A분의 A의 제곱 더하기 3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문제에 주어져 있고 8분의 7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A는 2라고 하는 게 빨리 튀어나오죠. A가 2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세타 제로라고 하는 한 순간 어떠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의 순간에 A의 길이는 뭐다? 2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다음 여기다가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를 집어넣어 보면은 자 F 세타 제로의 제곱 그리고 이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때 순간이 A가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러면 2의 제곱은 4니까 이렇게 되고 1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되셨죠? 분명히 A는 뭐에 관한 식이라고요? 세타에 관한 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순간이 얼마라고요? 2라고 했단 말이에요.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F의 세타 제로의 값도 나오게 되어지는 건데 세타 제로는 분명히 예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루트 6이에요. 마이너스 나올 수 없죠. 그래서 F의 세타 제로가 루트 6, A가 2다라는 게 정말 빨리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미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미분하겠습니다. 2배의 F 세타 곱하기 안에 한 번 더 미분 프라임의 세타 그 다음에 분명히 A는 뭐에 관한 식이라고요? 세타에 관한 식이라고요. 그럼 미분하면 2A다가 그 A를 다시 세타에 관해서 미분해 주는 거. 요게 바로 dA d세타가 되어지겠죠. 요게 이제 10을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타 제로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세타 제로 요렇게 넣고 요렇게 넣고 여기다가도 이제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 이렇게 넣는 거죠. 넣어주시면은 분명히 F의 세타 제로라고 하는 건 루트 6이라 그랬고요. 프라임의 세타 제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K예요. 우리는 K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2라 그랬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만 남냐면은 요것만 남아요. dA d세타에서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 넣은 게 필요해요. 걔는 뭘로 구하겠어요? 밑에 있는 이 식 가지고 구하겠죠. 자, 이제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지금 이거를 미분하려니까 좀 귀찮죠.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얘를 나눌게요. 요렇게 한번 나눌게요. 요렇게 한번 나누면은 얘가 4분의 A가 되어지는 거고 요렇게 하면 4A분의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분의 a를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4분의 1이 되어지고 그 a를 다시 한번 세타로 미분해 주시면 되고요. 4분의 3은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a분의 1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그 a를 세타로 미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여기다가 세타 제로 넣을 거예요. 넣겠습니다. 세타 제로 넣어주면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넣어주면 a가 2라 그랬으니까 a 제곱은 4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요렇게 넣을 거예요.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사인의 세타 제로라고 하는 건 일단 코사인의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8분의, 똑같이 분모 8 맞춰주시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64에서 49를 빼주는 거니까 15가 되죠. 루트 씌우면 루트 15예요. 요렇게. 그리고 얘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a 제곱이 4가 되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셨죠?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15라고 하는 것이, 자, 얘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건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3이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3이에요. 얘는 16분의 4예요. 계산하면 16분의 1이 되겠죠? 16분의 1에 dA d세타에다가 세타 대신에 세타 제로 넣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시면 2 이렇게 되어지고요.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양변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15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 루트 15 요렇게. 네. 여기 있는 요 값. 지금 우리가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k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분명히 2 루트 6 k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4였잖아요. 마이너스 8 루트 15는 0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넘겨버리면은 는 8 루트 15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약분하시면은 2, 4, 8 그리고 루트 6이랑 루트 15 같은 경우는 네, 루트 3 약분되죠. 여기 루트 2가 남고 여기는 루트 5가 남아요. 그리고 루트 2도 약분되네요. 루트 2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약분되면 얘가 2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러면 k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k라고 하는 거는 2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k의 제곱을 구하는 게 정답이죠. k의 제곱은 2 루트 2 제곱은 8, 루트 5 제곱은 5, 8, 5, 42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네, 42 정답 되시겠네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그냥 넣고 미분 넣고 게임 끝.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뭘 넣는다? 코사인 법칙 쓰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러신 분이 있을까요? 쌤, 저 중선 정리까지는 알았는데,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 분은 잘 없어. 중선 정리를 봤는데 코사인 법칙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여기서요, 요 D점에서요, 요 AP에 수선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수선을 칩니다. 수선을 치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2가 되었기 때문에 요 길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 길이가 이제 2 사인 세타가 돼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써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루트 1-4 사인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되어져? 요 길이는 네,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 코사인 세타에다가요 루트 1 빼기 4 사인 제곱을 더하면 A다 하면 또 다른 식이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요 식 있죠. 코사인 법칙 쓴 이 식을 대체할 수 있는 두 번째 식이 이게 생각나지 않았으면은
요렇게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쌤, 만약에 파푸스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F세타를 구하는 거고, 나는 코사인 법칙 쓰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딱 쳐다보는 거냐면은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AQD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코사인 법칙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문자를 뭘 둬야 돼. 근데 얘도 상수가 되고 얘가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이 각을 문자로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각을 문자로 두는 건데, 근데 이 각을 문자로 두더라도 뭐는 필요하냐면 관계식은 필요해요. 그리고 관계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얘를 문자로 두는 거야. 이걸 A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세타 더하기 A가 되어져요. 관계식이 두 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어떻게? 사인 A분의 2는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래서 F세타의 제곱은 5 빼기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코사인 법칙 쓰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사인 법칙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을 문자로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서 꼭 이럴 필요 없죠. 이걸 각을 그냥 A로 두고 둬버리면은 이 각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 각이 A 빼기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제 뭐 해도 돼요? 네, 사인 법칙 써도 괜찮은 거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아무튼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30번입니다. 30번도 이게 이제 작년 수능 29번이 이제 떠오르는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등비급수에서 도형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식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겁을 먹어요. 문제가 길다.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8, 29, 30 중에 30번이 가장 쉬웠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 문제를 읽고 현재 이 등비급수에 대한 이해만 하면 빨리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것이 또 나오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올 한 해에도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어쨌든 그 등비급수에 대한 그 판단, 수열의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빨리 풀리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그냥 연립방 정식, 계산만 쭉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수열 A에는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이고요.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반경이죠. 절대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크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 크기가 알파보다 작으면 AN이고 알파보다 크면 이 값이래요. 자, 근데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어디냐면 이 밑에예요. 분명히 AN은 뭐 한다? 수렴을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게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절대값의 A의 N이라고 하는 거는 감소 상태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줄고 있고 그것이 이제 수렴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1-R의 초항. 이게 얼마다? 4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위에 Bn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지금 분명히 여기 있는 절대값의 AN이 감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감소를 쭉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절대값이 얘가 어떤 알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알파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앞부분이겠죠. 앞부분 A1, A2, A3. 앞부분인 경우는 뭐라고 해라. 마이너스 AN분의 5로 처리를 하고, 어떤 알파보다 안으로 들어온 경우, 그 반경이 알파보다 작게 되어지는 경우는 그냥 AN으로 써버려라라는, 이게 이제 BN의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AN은 감소 중인 건데 초반 부분은 뭘 따라가라? 여기를 따라가고, 이 알파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AN을 써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BN을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B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거야. 뭐 B1, B2, B3 쭉 있겠죠. 이걸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은 초반 부분은 어떻게 하라? 초반 부분은 이렇게 하래요. 마이너스 A1분의 5 이렇게. 초반에는 분명히 뭘 따라가라 그랬어요? 이거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얘를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A2분의 5, 마이너스 A3분의 5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떤 순간이 와요? 알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한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넘어오게 되면은 이 B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어진다? AN이랑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반경 안에 들어오는 마지막이 어떤 뭐라 할까요? 뭐 알파다라고 해볼까요? 알파일 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반경 밖에 있을 때가 마지막이 알파가 되어지는 거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A의 알파분의 5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반경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순간이 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A랑 같아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근데 지금 조건 나를 보세요. 조건 나를 보면은 난데없이 뭘 하라고 시켰냐면은 BN분의 AN을 하라고 시켰어요. BN분의 AN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BN인 거죠. 이게 BN인 거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좀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뭘 하라고 시켰냐면은 BN분의 AN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A의 1, A의 2, A의 3, A의 알파, 그리고 여기는 A의 알파 플러스 1, A의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얘를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기를 이렇게 쭉 해달라는 거예요. 나누기를. 그러면 나누기를 쭉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앞부분은 음수가 되어집니다. 왜 음수가 되어지냐면 이 부분이 번분수를 취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A1의 제곱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는 제곱이고 얘는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쭉 음수가 되어지는 건데 여기는 놀랍게도 뭐가 되어져요?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야. 여기도 1, 여기도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어느 순간까지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p다. 그럼 그 p는 뭐겠어요? 알파겠죠. 맞아요? 알파가 마지막의 순간인데 딱 알파까지 더해줘야 마이너스만 쭉 더해주는 상황인 거니까 최소가 되겠죠. 이 알파 이후의 상황은 1이 되어지는 거니까 더하기가 이제 양수로 더해지는 거니까 더 이상 최소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m이 p고 p가 뭐라는 거예요? 알파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이 알파가 그냥 p가 된 거예요. 그냥 p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지금 뭘 물었냐면은 1항부터 p항까지의 합, bn의 합이 51이다. 그럼 누구의 합이 51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합이 51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1항부터 끝까지 더한 게 64분의 1이라는 말은 얘네들의 합, 끝까지의 합이 64분의 1이다.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30번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던 거는 뭐냐면은 등비급수의 어떤 구조. 항상 우리는 수열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구조만 이해하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이 문항이 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식만 세우고 계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식은 뭐냐면은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지금 보면은 얘가 R분의 1이죠. 왜냐면 얘가
A1으로부터 A2까지가 R이 되어지는 건데 역수치했으니까 R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R분의 1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초항이 마이너스 A1분의 5 이렇게 되어지고 1 마이너스 R의 개수 총 항의 개수 몇 개다? P개가 개수죠. P개가. 따라서 얘가 R의 P제곱 1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네. 원래는 R분의 1의 P제곱인데 안에 집어넣었어요. 네. 요게 지금 얼마다? 51이다 라고 하는 게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4분의 1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등비급수죠. 그냥 1-R의 초항이에요. 이때는 그냥 AP분의 1, AP분의 1이니까 그냥 공비가 R이에요. 공비가 R이고 초항이 이제 A의 P 플러스 1이 되어지는 건데 A의 P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1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어요? P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비 R이 P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A의 P 플러스 1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64분의 1이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총 모르는 문자가 R, P, A1 세 개 되어지는 거니까 아까 분명히 위에 하나 있었잖아요. 요거까지 포함하면 총 3개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수능 29번보다도 좀 수월한 계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 현재 뭐라는 거예요? 네, 4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R의 P제곱은 뭐가 되어질까요? 바로 256분의 1 되어지겠죠. 그래야 얘가 약분되면서 64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 역수치한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56이 되는 거예요. 네, R의 P제곱이 256분의 1이었으니까 역수치하면 256이겠죠? 그러면 빼버린 이 값이 뭐가 되어진다? 이 값이 마이너스 25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절묘하게 이거의 5배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약분을 치시면은 얘가 5가 남고 마이너스 남아요. 마이너스 5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가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해져 버리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요게 R분의 R-1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A1분의 이제 여기가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는 거니까 5, 25. 얘가 이제 1이다. 다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R의 A의 원이 4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R 대신에 A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 A1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의 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4배의 1-R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번분수 계산을 할게요.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모가 4에 잘 보시면 얘가 1-R이고 R-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서로 부호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R-1의 제곱으로 써주시고 음수 빠지면 돼요. 그리고 분자는 25R 되는 거니까 요렇게 쓰시고요. 요게 이제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마무리할게요. 25R은 마이너스 4의 R-1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R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8R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얘가 25R 넘기겠습니다. 4R의 제곱 17R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R R 4,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플러스 그래서 공비 R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당연히 뭐 수렴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P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P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R의 P제곱이 256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여기에 몇 제곱을 하면 256분의 1이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P는 얼마다? 네, 4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P는 4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A의 3를 구하면 되는 건데 A의 3라고 하는 건 A1을 알아야겠죠. A1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R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5겠죠. 4분의 5분의 A의 원이 4가 되었기 때문에 양변에 이제 4분의 5를 곱하게 되면은 A의 원이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3는 초항 A1에다가 R의 제곱,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1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32 곱하기 16분의 5 더하기 4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산하시면 10 더하기 128 되셔가지고요. 138이 정답 되겠습니다. 수열의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